하드조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서 조를 1, 2, 3, 4, 즉 크로바,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이와 같이 되는데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제 옆에 있는 크로바조를 이쪽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옮기실 때 자격증을 가지셔야 되겠죠? 예, 크로바조는 여기입니다. 다음에 지금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다음에 하트죠? 하트는 그 뒤에 쪽. 예. 괜찮으시겠어요? 네, 싫으면 싫다고 그러세요. 예, 다음에 여기가 뭐였죠? 스페이드. 스페이드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 앞에. 다음에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저쪽 뒤에 자리를 배치하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크로바, 하트 다 각각 이렇게 각조가 편성되면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예, 조장이 있는데 수업할 때 여러분들 어제 수업의 순서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죠? 첫 번째, 항상 뭐를 해라? 네, 에너자이저를 해라. 그러면 5분 중에 한 분은 에너자이저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뭐를 담당할까요? 그 다음에 수업의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디스커버링을 담당하실 분 정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커넥팅, 연계를 하실 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프랙티싱, 그죠? 연습.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어플라잉. 이와 같이 해서 5분이 각각 다 발표를 하실 겁니다. 따라서 수업은 어느 한 분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 에너자이즈를 하실 분은 에너자이즈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탐색, 그러니까 디스커버링, 그 다음에 커넥팅, 프랙티싱, 그다음에 어플라잉 이와 같은 것들을 정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조별로 당해서 다만 조장이 있잖아요. 조장은 전체를 핸들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의 이름을 지금은 편의상 카드로 했지만은 조의 이름은 자기들끼리 무슨 조 하는 것을 갖다 특색 있게 그렇게 표현하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름을 정해도 좋고 뭐 코디름을 정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리에 앉으시면 조장을 보고 다음에 만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교재 가운데서 어느 단원을 공부해라 하는 것은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제시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일단 이동하셔서 짐과 잘 챙기셔가지고 자리를 앉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10분간 업된다. 예, 카드는 저한테 주시면 이제 다 안 잊어먹겠죠? 네. 네. 자, 여러분들의 각 조장이 나오셨습니다. 조장들에게 격려의 박수. 각 조에 아까 네이밍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우리 조, 예, 스페이스팀은 이름을 뭐로 했습니까? 조의 이름을? 블랙조. 블랙조. 네. 블랙조 그러면 어떤 뜻으로 블랙조를 하신 거죠? 오늘도 블랙조. 장명하신 분. 검은 백조. 아, 검은 백조. 예. 저는 블랙조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그 멕시칸 인디언 아주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래서 블랙조 그 주인공의 이름을 같아서 혹시 그게 아는가 했더니 검은 백조였습니까? 예, 블랙조. 그럼 세 숫자를 쓰셨군요. 검은 백조. 사실 백조가 통상 우리가 화이트하다고 생각하는데 블랙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전환이라서 의미 있는 그런 생각합니다. 블랙조 조장입니다. 첫 번째 조장님. 이야기 제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이아몬드로 가죠?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죠. 예. 뭐 다이아몬드도 괜찮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귀한 금속이지요. 예, 재련할 때 가장 강합니다. 아마 강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한 번의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다이아몬드라고 제가 영원한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박인철 그집조는 그렇게 했죠. 다음에 예. 제가 저기 뭐 말씀하신 슈퍼맨? 슈퍼맨, 네. 아카데미. 네. 아카데미가 슈퍼맨 하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 예, 여기가 원래 저기 하트상으로 아트조에서는 슈퍼맨으로 아카데미로 예, 아카데미 예, 역시 아카데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죠? 인문사회과 인문학적 생각나고 예, 영어도 생각나고 아카데미 영화상 이렇게 생각나고
혹시 들으셨나요? 예, 역시 미남만 이야기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죠. 예, 박수 드릴까요? 예. 마지막 저기 무슨 조였죠 본래는? 우리 클로바죠. 클로바조는 이름을 정하셨나요? 네. 클로바조는 그 항상 우리는 네이 클로바조 행운을 예. 상징하는 예. 풀인데 순수한 우리말로 토끼풀조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토끼풀조, 예. 너무 좋네요. 토끼풀조.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조장님들이 나오셨는데, 4개의 단원을 갖다가 맡아야 되니까. 네. 현숙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하는 건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절망이 뭔지 희망이 뭔지 다 아시죠? 자, 우리 이동 학생, 절망이 뭐죠? 절망의 정의를 내린다면 뭐죠? 네, 절망은 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난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 자신감들이 좀 나타나고 행동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절망이 아닐까요? 아, 맞아요. 참 말 잘했어요. 참.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거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럼 희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한동균 학생, 희망은 뭘까요? 정의를 내려보신다면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아버지 하는 일이 보일 때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가 다 머릿속에 생각은 절망과 희망이라는 개념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김미경 학생. 자, 지금 이제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내가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프죠. 왜 슬플까요? 자주 볼 수 없어서. 네, 그러면 참 슬픈데 이 슬픔을 희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거나 자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변개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망과 희망은 1인치 차이예요. 1인치.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큰 파산은 절망이고 가장 큰 자산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절망과 희망은 항상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내가 절망도 될 수 있고 희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사랑하면 상대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상대를 기쁜 마음으로 쳐다보면 그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망과 희망은 한 장 차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내가 좀 슬플 때나 옆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희망으로 바꿔주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사유신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모든 일은 절망과 희망은 같다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흔히 성공을 이끌어내는 게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성공을 이끌어내지만 기적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죠?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감을 갖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성공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탐색 부분에서 말했듯이 정말 진실성이란 우리가 하는 말, 생각 그리고 자신이 모두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망과 희망은 똑같아. 내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친구도 바꿔줄 수 있고 나도 바꿀 수 있고 내 부모님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세상이 편안하게 희망으로 발전시켜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항상 학생들이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망과 희망은 뭐죠? 한 장 차이예요. 예. 그래서 항상 절망이 온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희망으로 바꿔주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절망과 희망의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읽어보십시오. 생각, 행동, 감정. 그래서 절망과 희망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뜻이 생각, 행동, 감정. 우리의 절망과 이 속에서 절망과 희망이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응용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분 남았습니까? 혹시 시간을 공룡. 되게 긴 시간 드렸어요. 마지막 방문에. 응용학입니다. 저의 삶에서 인생에서 응용을 해보았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차이 어디서 올까요? 네, 맞습니다. 마음에서, 나 자신의 생각에서 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너무 많이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한 7, 8년 전에도 물론 그랬었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나 스스로 나를 괴롭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95%까지 이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95%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계속 이렇게 생각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이 또 사기치고, 그쵸? 생각과 감정, 행동으로 또 옮겨집니다, 이게. 그쵸? 그리고 또 감정으로 또 상대방에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 말 한마디에 어떤, 뭐랄까, 감정이 섞여가지고. 근데 오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95%의 어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다. 여러분이 생각과 행동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만큼 다 하는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을 행동으로, 감정으로 가져가지 말자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친구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만남 속에서 나눔을 하고 나눔의 결실로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의 결실로 이 사회가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수 없이 이거 뭐 돈을 내라 해서 내고 이렇게 회장을 하는데 이제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리더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을 만나 수녀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제일 작은 거였습니다. 제가 또 드려지는데 제일 작은 건데 어떤 아주머니에 대한 그 조그만 가전제품을 사줬는데 제일 작은 거였는데 그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눈물 속에서 솔직히 저는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좀 더 해줄 걸 하는 그런 마음, 미안한 마음에 같이 함께 울었었는데 그게 저는 어떤 나눔의 마음을 키워갔던 어떤 계기이고 아까 장례식장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눔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게 나는 어떤 내가 행복해지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렇게 나연수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도 다른 분야에도 나눔하는 모임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금이간 바가지입니다. 금이간 바가지. 깨진 바가지는 이제 아닙니다. 저는 금이간 바가지인데 금이간 바가지를 또 때우고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때우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때우고 하면서 저는 두꺼워졌습니다. 두꺼워져서 내부 충격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도 때우고 하셔서 변하지 않게 때우십시오. 계속 반복된 학습과 반복된 마음으로 때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도 무슨 방법인데 삶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 마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스스로 모든 사람, 모든 사물까지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자, 수업을 지금 첫째 다이아몬드적으로 했는데요. 수업을 하고 나서 30초씩 수업을 한 소감을 먼저 말씀해 보시죠. 제가 이런 글을 쓰면서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제가 저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또 행복해져서 내 스스로 발전을 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입니다. 오늘 우리 절망과 희망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앞으로 절망이라는 두 글자를 아예 생각하지 말자. 오로지 희망의 날개를 펴고 앞으로 나가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모자이크 수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탐색하는 제시했던 방향과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갈팡질팡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관성 있는 수업은 역시 한 사람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처음에 그 진실성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진실성이 말과 행동,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일치한다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그 일치된 것이 말하자면 그 절망보다는 희망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 절망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을 안고 살았는데 이 절망이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여태까지는 라이온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부산지구 재무총장을 하면서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끝나고 나면 난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박인신 총장이 제 동기 회장이에요. 항상 내가 배울 점이 많아서 옆에 많이 있었는데 현수가 너도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나처럼 이제 언니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너 열심히 해라. 봐요. 언니나 해. 이러고 내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언니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오늘 내가 이런 교육을 하면서 부산에서 그냥 두세 번 그냥 강의한 거 그게 끝이었는데 정말 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라이온들에게 많은 것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섯 선생님이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학생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무나 랜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느낀 소감? 예, 이혼. 예, 앉으셔서 되게 주제는 같습니다만 다 표현 방법이 달랐어요. 그런데 다 다른 방식에서 전부 배울 점이 있구나. 오늘 이 자리는 배움의 자리에서 뜻이 아주 유익하고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학생. 네. 예. 제가 12살인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시네요. 다음에 재수강하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소감을 전합니다. 또 학생들은 듣기만 했나요? 예. 사례를 들어주셔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듯이 해줘서 그게 확 와닿았습니다. 예, 그 사례 또 한 번만 더. 선생님께 직접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같이 응찬 그냥 이게 뒤에서 한 발짝 뒤에서 하는 것보다 응찬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선생님들 지금 들으셨죠? 만약에 이 수업을 다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0초씩만. 시간상. 처음 했어요? 학생들 반응도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다시 한번 수업을 한다면? 처음 이렇게 한 게 두서없이 이렇게 약간 유학을 좀 해서 했는데 쓰다 보니 뒤죽박죽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또 주제 단원에 맞는 절망과 희망에 맞는 예시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교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절망에 빠진 청소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네, 저도 절망에 빠진 청소년을 희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12살 정도 되는 사람에 맞추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 3가지 질문들 기억하시나요?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수업한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하는 게 첫 번째 리플렉션이에요. 다음에 듣는 학생들한테 어떤 걸 들었죠? 소감 느낌 어떠세요? 하는 게 두 번째 리플렉션입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수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세 번째 리플렉션. 항상 이 3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수업하시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 어레인지, 즉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다이아몬드는 사실 첫 번째 발표를 하셨잖아요. 항상 첫 발표가 어렵죠, 당연히. 그리고 누구도 나서서 저희들이 먼저 할게요 라고 하는 그 같은 것들을 자신 있게 하는 그런 그룹들은 사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일 먼저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를 잘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여기는 장점도 있겠고 단점도 있겠지만 주로 좋은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에너자이저를 하신 우리 양동현 선생님. 사실 에너자이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엄청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다양하게 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하셨어요. 나의 살던 고향 율동이 포함되어 있죠. 에너자이저 처음에 스마일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연수원장 때 스마일 강사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서울교육 연수원장을 됩니다. 뭐라는 원장님, 제가요 스마일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연수원에 와서 강의 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 강사인데, 근데 그분이 전직이 간호사였어요. 근데 어느 간호사였느냐? 여러분들 마지막 병동에 어디죠? 호스피스. 네, 호스피스 강동의 간호사예요. 그래서 보니까 좀 더 우울하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간호사보다는 스마일 쪽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강의를 부탁했을 때 제가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석사, 박사를 외국 가서 스마일 쪽으로 하셔서 지금 스마일 강사로 잘 나가고 계세요. 바로 웃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할 때는 뒷걸 먼저 했어요. 막 큰 소리로 내고 막 웃는 그런 모습들을 처음에 관중들한테 했어요. 관객들. 그럼 관중이 누굴까요? 교육 전문직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웃는 표정을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줄수록 학생들이 받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인데 오늘 우리 양 선생님은 그걸 참 잘하셨어요. 에너자이즈 부분 그러셨고요.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가급적인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는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떤 대상, 즉 청소년 대상으로 수업을 하실 거예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 교재를 활용하시는 게 낫겠죠. 다른 예시도 중요합니다만 그럼 예를 들어 이 교재에 태희가 나옵니다. 태희는 다른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왔는데 태희 생각이 어땠나요? 내가 전학 왔는데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불안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 걸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도 외롭게 되고 점심밥도 혼자 먹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행동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외롭고 슬프고 그렇겠지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지요? 태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나는 혼자 밥 먹고 그리고 혼자 집에 가고 다른 애가 말을 걸었는데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럼에 따라서 그 학생은 굉장히 어땠어요? 외롭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감정이 있죠. 근데 반대로 태희 학생이 안 되겠다. 내가 다른 학교에 전화 왔지만 어떻게 하겠다?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려고 하겠다. 동아리를 가입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동아리 들어가야지. 동아리 들어가서 행동을 하니까 학생들은 어울리게 되죠. 친구가 됐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학교 생활이 기뻤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재에 나와요.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던 거지만 선생님들은 책에서 그 지도안을 아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죠. 가끔 이용하셨어요. 어떤 걸. 그러니까 피아노 얘기 잠깐 누가 하셨죠? 예, 우리 김재원 님이 피아노는 잘 못 칠 거예요. 무슨 생각이죠? 부정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못 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못 치니까 화도 나고 슬프죠. 만약에 이 학생이 긍정적으로 나도 피아노 잘 칠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피아노 연습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은 어떻겠어요? 좋겠죠.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은 감정으로 다 표출되는데 생각 자체만 하더라도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좋은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 교재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생각, 행동 그래놓고 감정을 양쪽으로 날개가 들어가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 따라서 생각만으로도 좋은 감정이 나타날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나쁜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렇다면 거기에 행동까지 반영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납니다. 바로 그래서 결론을 다 말씀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절망과 희망을 했는데 모두가 다 모르다 가는 쪽으로 희망, 즉 학생들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이다. 그래 단어는 목표도 감정, 생각, 행동의 관계를 배우는 거죠. 관계는 잘 표시됐어요. 그리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을 알고 조절하는 방법. 도전적인 상황이었어요. 도전이라는 건 뭡니까?
K가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하나의 도전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뭐가 있죠? 이사를 왔어요. 새로운 곳에. 이사 왔을 때 역시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절망과 희망의 생각.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점, 학생들한테 어땠어 하고 참여를 어떻게 했어요?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은 선생님이 일방적인 지시나 또는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교재에 보면 그래서 너가 마지막 응용 부분입니다.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 네가 느낀 거 한번 써봐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나와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이 나와서 절망에 대해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와 같이 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그래서 실질적인 수업은 학생과 선생님의 뭐다? 인터랙션이다. 상호작용이다. 그 같은 것들을 이번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A조가 에너자이저부터 어플라인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교재 이해의 예시도 잘 들으셨고 또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지금 A조가 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교재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은 반응을 선생님이 그냥 발표만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아니고 앉아있는 학생들이고 아까 우리 정혜는 선생님처럼 제가 12살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줬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바로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했을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목표 설정. 그럼 목표 설정도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참고만 하세요. 목표 설정을 할 때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목표 설정해서 공부 잘하기. 이게 목표잖아요. 구체적인 목표일까요?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목표일까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 사실상 효과적인 목표라고 예, 그렇죠. 나는 영어 점수를 지금 현재 80점인데 이번 학기는 90점까지 맞겠어. 어떤 정량적인 수치를 전한다든지 또는 책을 뭐 읽겠다, 또 하겠다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무슨 책을, 어느 책을, 어떤 관련책을 읽겠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들이 목표 설정하기에 어떤 예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에 충실을 해서 하는데 제가 아까 무슨 책을 하나 활용하라고 그랬죠? 예, 저쪽에 별도로 보관은 예, 참고서적이 레퍼런스 북이 뭐였었죠? 변화와 도전. 예, 그 책에 보면 각 분야별에 참고할 만한 소위 어사인먼트,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숙제도 줄 수 있고 아니면 작업지도 줄 수 있고 그 같은 활동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그냥 제가 참고만 하라고 드린 거예요. 원래 수업하실 때는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핸드아웃 줘가지고 직접 쓰게 합니다. 너 어떤 때 절망했어? 너 어떤 때 희망 가졌어? 그 같은 것들이 변화와 도전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인데 지금 저 뒤에 나와 있는 16권의 책자는 사실은 각 지구, 이제 3호, 여기 5지구 복합지구인데 그러한 지구들에다가 책을 지금 위원장님 저 책은 각 복합지구에 26권씩은 샘플을 갖다 드리나요? 어느 거요? 그냥 보관할 거죠? 예. 필요하다면 이제 대안을 하는 거죠. 보관적이고 이제 교환만 저기로 각 복합지구에서. 네네. 지금 교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쓴 책입니다. 저것을 갖다가 다시 편집을 했어요. 제 편집. 그래서 이 편집을 해서 이게 지도안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청소년기 여정의 시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효과적인 목표 설정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도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레슨 플랜을 짤 때 참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하실 때는 이 교재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현재 갖고 계신 교재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현재 핸드아웃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셔도 좋은데 제가 지금 경험상 왜 하필이면 수많은 단원 가운데 이 단원을 택했느냐.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들이에요. 낙담을 해서 자살까지 이르는 현실에 이르렀어요. 또 목표 설정을 아까 제가 어제 예일대하고 하버드대 예를 들었는데 그러한 목표 설정이 구체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절망과도 관계가 있어요. 뭐 때문에? 자신감, 컨피던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생각이자 그리고 마지막에 효과적인 의사결정. 왜냐하면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가정, 그러면 부모님, 그렇죠? 또 사회, 그럼 사회 구성원, 펠로워들, 그리고 지역사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 이와 같은 3개 지역 단체, 소속, 구조, 조직 그런 것들이 함께한 것 가운데서 그가 또 우리 공동체라고 그 공동체가 청소년들을 잘 선도,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해주고 하는 리더를 역할을 하는 것들이 LK 트런의 첫 번째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원 가운데 4단원을 먼저 초이사하는 것은 그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간이 이제 12시부터 정시 식사 시간입니다. 각 조는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 블랙조죠? 예, 블랙조 발표 준비하시면서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고 조 끝나고 나면 휴식 10분 하고 조 끝나고 나면 휴식 10분 하고 해서 오늘 오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키 아시죠? 지금 나이키 신발 신으시는 분이시나? 운동화를 하시고 예, 나이키 신발의 창업자, 나이키 창업자가 누구죠? 혹시 빌 바우먼 아시나요? 근데 빌 바우먼 말고 버프터 조츠라고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육상 선수에게 뭐가 생명일까요? 신발. 예, 신발. 운동화 생명이겠죠. 근데 운동화라는데 이분이 사실은 육상 선수이면서 뭐랄까 항상 이 신발에 늘 불만 어떤 점도 빨리 달릴 수 있을까? 그 코치랑 얘기했어요. 그때 그 코치가 바로 빌 바우먼 코치였어요. 빌 바우먼이 하루는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와플을 먹게 돼요. 와플 아시죠? 예. 예, 양식에 나오는 와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까치까치. 뭉뚱뭉뚱하죠. 밥을 먹다가 숟가락 탁 났어요. 꼭. 이거 아닐까? 뭔가요? 와플 빵을 보면 볼록볼록하잖아요. 저항. 신발의 밑창을 볼록볼록하게 하면 압력을 덜 받게 하고 그래서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뭐죠? 창의성이죠.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바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날의 나이키를 창업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별 효과가 없겠죠. 나이키 신발에서 에어 쿠션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어디에다 제공하나요? 나사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잘 착륙하고 뭐하고 등등등 하는 연구에 활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들은 지도 안에 충실하되 학생들로 하여금 항상 새로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럼 솔빙이 아닌 프로블럼 서칭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시기에? 4차 산업혁명 시기. 과거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주면 됐어요. 문제를 풀어주기보다도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등등 하니까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훈련들을 부하 직원에게 또는 동료에게 상사에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신문 구면에 지난번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 자료를 받으셨는데 라이언스 퀘스트에 대한 이해라고 그래가지고 퀘스트 설명회를 저희 복합주고 다니면서 제가 세 군데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기 구면에 보면 그 설명회 때 내부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시면 앞으로 강의하시고 하는데 조금 더 든지 여러분들이 알으셔서 나중에 그리고 적어 주시고요. 핸드폰 우리 단체 카톡방 좀 들어가 주세요. 핸드폰 단체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 제가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를 여기다 띄우기도 그래서 여기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렸습니다. 이게 보시죠. LQ355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단체 카톡 다 열으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8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LQ 프로그램 교육 실시라는 거 있죠? 네.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연수를 받으시면 이 연수 받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이 되시면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수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제가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이제 복합기구에서 여러분들이 강의하실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을 배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적정한 예를 들어서 3호 같으면 부산 지역 같으면 뭐 부산 지역의 교수님들이 가신다든지
하여튼 복합지구 퀘스트위원회에서 이제 적절하게 교수님들 배치하실 거예요. 거기에 가셔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시면은 그쪽에서 원하기를 교육을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2번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3번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쪽에서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3회 이상은 제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3회까지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1, 2, 3회일 경우에 과목당 횟수당 2과목을 교육을 우리가 실시할 겁니다. 2과목을 실시하는데 한 과목당 50분에서 30분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쪽하고 사정이 한 번 하는데 1시간을 주겠다 그러면 30분짜리를 써야 되고 100분을 주겠다 그러면 50분짜리로 여러분들이 한 과목당 시간을 할애하셔서 수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은 한 번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청소년기 여정을 시작하고 자신감과 의사소통 기술 확립 요 과목만 한 번 하겠다고 요 과목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과목만 하시고 다시 넘겨주세요. 2번 하겠다 그러면 방금 한 번 하겠다고 한 그 2과목에다가 여기에 긍정적 감정관리 방법하고 좋은 교육관계 형성 방법을 넣어서 2번 하겠다는 2차 때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시면 되고 3번 하겠다 그러면 앞에 그 4번 한 거에다가 3회 운영 시 거기 가족과의 유대 강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목표 설정과 유익한 결정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과목을 할 거냐 4과목을 할 거냐 6과목을 할 거냐는 거 그쪽하고 이제 상의가 되는 대로 하는데 그쪽에서 횟수하고 한 번 하는데 시간을 얼마 주느냐를 가지고 50분 내지 30분 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을 배정을 하시면 돼요. 한 과목당. 다음 넘기면 그 교재 교환이 여기에 7권으로 되어 있는 그거가 칼라본으로 해서 아주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거가 복합지구에 여러분들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드리지는 않고 그걸 복합지구에다 비치해놓고 있다가 강의 나가시는 분들이 정해지면 며칠 전에 복합지구에서 그걸 드리면 그거 가지고 한번 보시고 내내 이걸 가지고 우리 이병호 교수님이 교환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거가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참고가 되고 하니까 그거는 복합주기에다 비치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7권으로 되는 거기 과목 있죠. 그 7권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서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강의를 한 그룹하고 강의를 받지 않은 그룹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나이스 퀘스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들은 청소년들은 뭔가 안 들은 그룹하고 어떻게 다르더라 하는 그런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염두를 두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지구에서는 그것도 일반 나연들로 하여금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원들을 선발하셔서 이렇게 하든지 우편으로 하시든지 방문을 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하시고 그 모니터링하는 그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잠시 안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없습니까? 네. 네. 그럼 교수님. 예. 네, 정확하게 1시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그 청소년 보호과정과 학생들이 몇 시간의 교육을 받고 집행유예가 얼마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교사들이 이제 교수로서 가서 강의를 하고 그 시간을 적용을 시켜줄까 안 적용을 시켜줄까에 대한 어떤 논문점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 만약에 청소년 보호과정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그 교수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각자의 저희도 또 복합에 나간 대로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우리 이제 각 지구의 총재님한테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각 지구 총재 거기에 맞게끔 또 장소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인철 학생은 잠자는 시간을 1시간을 줄여서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고요. 연주호 학생은 어떻게 한번 성적을 올려보겠습니까? 계획표를 세워놓고요. 그 실행하는 데 치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그 박인철 학생은 1시간, 또 김강록 학생은 계획 수립을 해본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단기간, 장기간의 목표가 아직 그 연계 과정에서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 공부를 매일 1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겠다든가, 아니면 내 성적을 아무리 1시간씩 공부를 해봐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그러면 나에게 멘토를 정해보는 거예요. 우리 반에 1등은 아주 영어가 우수해. 친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친구야, 옥년아, 나는 영어 점수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노력이 안 돼. 그래서 네가 미안하지만 내가 30분 학교를 일찍 올 테니까 한 30분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럼 멘토로서 가르쳐 줄 수 있지. 아우, 이렇게 이런 학생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해준대요. 내가 노력을 하면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학교에서 제일 큰 멘토는 영어 선생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약속을 정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저 영어 공부를 정말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90점 이상을 6개월 후에는 꼭 목표를 세워서 제가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하고 싶은데 매일 제가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해서 선생님한테 그 숙제를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1시간씩 노력을 할 건데 그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없는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서 이 멘토를 가져가면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멋진 몸매를 갖고 싶다 했거든요. 연계 과정에서 멋진 몸매를 갖게 되면 영어 성적이 많이 오르고 과목 성적이 많이 오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내 몸에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건강이 좋아지겠지만 체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모든 거에 동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또한 개인들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 체중을 6개월 안에 10kg를 빼고 싶다고 앙케이트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씩 제가 키로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조를 나눠줄 거예요.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조를 나눠줄 건데 이 조가 그룹이 되면 매일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등교하기 전에 일어나서 체중계를 딱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오늘은 나의 체중이 몇 킬로네? 등교 막 했어요. 그래서 뭐를? 체중 관리 기록지를 적는 거야. 나 혼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면 조를 나눠서 서로 옥년아 너는 몇 킬로였어? 77kg. 이 체중 기록지를 중원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 네 오늘 77kg였어? 그러면 반대로 중원아 너는 오늘 몇 킬로였어? 나 27kg인데 10kg 빼면 곤란할 있잖아. 중원아. 선생님, 중원이 저 학생이 하는 얘기 거기에 100을 더하세요. 100. 중원아, 우리는 지금 15살이기 때문에 24kg가 나올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이 정도가 되면 저체중으로 해가지고 올 수가 없어. 오늘 다시 가서 몸무게 체중을 다시 한번 달아봐. 아마 고장 날 수도 있어. 14살에 27kg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과 또 비만으로 인해서 병에 노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보면 그 본인이 왜 내가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계 시간에 패스트푸드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7시 이후에는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내 마음을 정리하고, 요즘 학생들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 네. 여기에 보면 간헐적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7시 이후에 만약에 내가 먹지 않는다 하면 그 다음날 7시였어. 그러면 12시간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간헐적 다이어트.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체중은 시간과 비교해서 체중 또한 원하는 만큼 감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나는 영어 성적을 90점 이상을 올렸고 체중도 내가 원하는 만큼 체중을 감량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달성했을 때 기분은 어땠을 것 같은가? 우리 재담 학생.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우리 미경이 학생은요?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안 물어봐? 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다 똑같은 생각을 발표해 주셨잖아요. 선생님의 생각은 이러거든.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달산을 한번 비교해 볼게. 우리가 살고 있는 유달산. 내가 유달산 1등바위 정상을 올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 있는 데는 맨 밑에 있어. 지금 우리가 영어도 90점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체중도 내가 원하는 체중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정상을 위해서 올라갈 건데, 정상을 올라가기까지는 여러분들의 힘도 들어갈 것이고 노력도 들어갈 것이고 고난의 역동도 있을 것이고, 내가 굳이 이 1등방위로 올라가도 될까? 내가 올라가야만 할까? 이런 갈등들을 수없이 할 건데, 막상 여러분들이 1등방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90점 이상의 영어 점수와 본인이 원하는 그 감량을 위해서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서 좀 더 원하는, 좀 더 질 높은 고등학교와 본인의 미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친구들아, 점심시간 이후에 너네들 규칙적인 시간을 하잖아. 시간 자야 되는데 잠을 뺏어서 미안해. 마치고 있잖아. 노노생 10분 푹 자도 내가 팁 줄게. 알았지? 네. 오늘 있잖아. 우리 세 명의 이봐라. 고맙다. 야, 니가 지금 청소해야 되겠다. 오늘 당분 청소해야 되겠다. 선생님 고맙다 하면 고맙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청소가 취미예요. 오케이. 자, 우리 그 앞에 세 명의 선생님들이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뭐 미모되지, 실력되지, 돈되지 선생님들이 참 좋은 이야기 했지. 지금 이쯤에 이제 시험 마칠 때야. 마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목표를 아까 뭐 정했나? 2개 정했지? 선생님 질문 있어요. 질문. 설정하기에 그 구체적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까지 몇 그 지금 내가 하려고 그래. 네. 그 시간은 우리 양홍리는 예술을 해보고 미리 교사 지침서 본 거거든. 그럼 안 돼. 알았어? 이 앞에 이 선생님들이 잘 이야기했지. 우리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 이 중요한 거야. 그죠? 여러분 그 바람의 딸 그 한비자 알지? 한비자 이런 얘기. 한비야. 역시 선생님도 똑똑해야 돼. 한비야가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100톤의 생각보다는 뭐 1g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어.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 몸무게를
줄여서 몸짱을 하겠다. 그럼 제일 먼저 선생님 뭐 어떻게 이야기했지? 목표를 정해. 내가 현재 120kg이니까 한 90kg을 줄이는 한 30kg를 감량하는데 한 6개월 만에 하겠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체중계를 산다. 예, 체중계를 사서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기록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엄마한테 보고를 한다. 그래서 이 이전에 먼저 계획서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먼저 이 계획서를 먼저 이야기해야 돼. 왜? 그래야만 너와 친구와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 나서 책임감을 완수하는 너의 성숙된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을까? 체중계를 따라보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 예측 가능한 옥리 양식 좀 기다려. 이야기 안 한 친구 있잖아. 우리 친구는 내 지침을 다 본 거 같아. 네. 우리 사실 저 학생이 우리 집에 가수생이야. 나중에 네 오락부장 시키지. 자,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제 오늘을 체크한다. 얼마나 빠졌는지. 오케이, 그것도 참 좋다, 그죠? 새끼 식단표를 만든다. 식단표를 만든다. 그렇지. 또 뭐가 있을까?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짠다. 굿. 저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축구 선수 펠레 혹시 알지? 전설적인 펠레 선수, 브라질 선수인데 그분이 브라질에서 체육부 장관을 해. 그 자기 집무실 12층에 있어. 그냥 뭐 별도로 장관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매일 출근할 때 1층에 12층에서 걸어갔대. 그러면서 체력을 유지했다 그래. 너 몇 층에 살아? 엉이 우리 집이지? 45층에 삽니다. 그래, 45층에 사는 친구들은 힘이 들겠지만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30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에 내려서 45층까지 걸어가는 것을 오늘부터 하면 돼. 알았습니다. 그래, 할 수 있지?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친구들 조금 하면은 몸무게 줄어. 알았어? 그래서 몸무게는 몸 관리는 그렇게 하기를 한다? 네. 할 수 있지? 네. 영어로 어떻게? Yes. Yes, I can. 자, 시작. Yes, I can. 나도 할 수 있다. I can. Yes, I can. You can. 나 영어 선생이 아니라서 잘 몰라. 자, yes, I can. 나는 깡통이라는 말도 돼. 그렇게 통역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yes, I can 깡통이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게 참 한번 더 이야기해보자. 아까 지금 현재 영어 성적 몇 점 되지? 저요? 15점. 98점이요. 히어링은 몇 점? 히어링 몇 점? 제가 99점입니다. 히어링이 빵점. 히어링.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은 말이야 일본식 영어를 배워서 굉장히 발음도 어렵고 힘든데 요즘 방탄소년 유엔에서 연습하는 거 봤지? 모르지? 너네들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한다? 연습한다. 연습한다. 걔는 몇 번째요? 네? 아까 내가 수업 중에 봤는데 이 학생들이 약간 열등 없으니까 선생을 열등하는 질문 좀 상대해. 알았어? 그래, 영어도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해. 영어도 지금부터 숙제 중에 제일 먼저 아까 인치대 학생이 장이 많은데 한 시간을 줄여서 영어 공부에 몰두하겠다. 참 좋은 얘기를 했어. 본인 꼭 지킬 것 같아. 그리고 친구들도 저런 친구들 본받아서 영어 공부를 좀 해서 실력을 좀 확 올려주면 좋겠다. 수업 시간에 동영상 찍는 친구들 안 돼. 이런 또 버틀인데. 자, 그리고 조금 내가 그걸 하는데 너네들 텔레비를 많이 보면서 살을 빼려고 그러면 먹방 텔레비는 보는 게 좋을까 안 보는 게 좋을까? 그렇지. 그리고 먹고 싶은 게 많을 때도 참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먹어야 돼. 지금 먹고 자 먹방 텔레비를 보면서 먹고 싶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참을 수 있어. 그럼 선생님, 네. 우리는 어려가지고 주지런히 먹어가지고 어때요? 잘 커야지요. 키도 커야 되는데 자꾸 굶으러 가면. 감독이는 130kg인데 빼야 돼. 친구야 살 빼는 얘기 한다. 근데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 그거만 하면 돼. 새끼야 먹으면 돼. 맞아. 그래 친구처럼 맨날 먹으자고 이러면 살쪄. 어린 나이에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러면 언제 크냐고요.
친구도 못 먹는 게 두 가지 있지. 선생님도 못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어. 그렇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목표를 이제 정했다, 그제? 몸무게는 아까 어디서 120에서 90kg 6개월 이내 뺀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돼? 계단을 걷는다. 3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31층부터 45층 정도 걸어서 6개월 뒤에 살 빠지. 알았지? 네. 펠레 생각하면 돼. 그리고 영어 공부는 먹방에 먹고 싶어도 어떻게 참는다. 아까 그 냉장고에 아까 우리 탄산수 별로 안 좋아. 먹지 마. 이빨도 안 좋아. 알지? 그 쓰레기 정크푸드야. 뭐라고? 예, 그런 거 먹지 말고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선생님이 체력 관리를 잘하고 몸 단장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너네들이 부모님으로 봤더니 몸이 정말 귀중한 거야. 지득 체중에 체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공부는 좀 더 하면 되고 덕도 쌓으면 되지만 건강은 자기 스스로 안 지키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안 지키면 어떻게 부모한테도 불이하는 것이야. 그지? 그리고 너네들이 건강을 잃고 심상이면 있어봐. 열심히 다니는 애들한테 얼마나 부러워. 그건 자기 스스로 지키는 거야. 약속할 수 있지? 네.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 할 거야. 네. 끝났어. 수업 끝났어요. 네? 너무 귀여워. 마실러 가는. 동쳤어. 처음부터 30분 지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 그래서 방향성 잡은 대로 쭉 가길 바라면서 오늘 숨 마친다. 박수. 예, 본래 5개조 한 팀에 팀에 시간 담당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발표 30분 그러면 되게 이제 에너자이저 몇 분, 다음에 탐색 몇 분, 시간 타이밍 그때부터 이제 코칭했으면 지금 이 40분이잖아요. 예전 발표보다 10분이 전부터 빌려요. 어쨌든 그건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더라고요. 다음 이제 가끔가다 보면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혼동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때 나오신 분들은 선생님이시고 계신 분들은 학생이다. 근데 학생도 중고등학교 정도의 학생이다. 그런 것들 소위 말해서 에듀케이션 시츄에이션이죠. 교육적인 환경 보호를 갖다 고려하셔서 질문은 더 많게 했는데 굳이 제가 뭐 이벨리에이션이라서 뭐 리플렉션을 한다면 좋은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먼저 여기 모두 몇 분이 하셨죠? 4분이 하셨죠?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시고 우선 차트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활동 목표라든지 방법을 쓰시고 학생으로 하여금 직접 읽게 했어요. 읽게 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나와서 읽음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주의를 어떻게 했어요? 집중하세요. 선생님이 그냥 혼자 이래 오늘 목표 읽어야 하면 그냥 듣는 동 맞는 거겠죠. 잘하셨고요. 다음에 그림을 그리셨는데 되게 이제 체력에다 중점을 줬고 건강에도 줬는데 사실 우리 교재에는 뭐로 나와 있죠? 영어 성적을 목표는 무슨 목표가 있어요?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기롭게 넘어가셨어요. 100타석에서 목표를 새로운 목표죠. 건강한 체중 함량 뭐 이런 목표하고 영어 그와 두 개를 접목을 시켰는데 우리 교재대로 한다면은 단기 목표인 영어 점수 어떻게 상상하기 그것만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하다 보면은 각 교재에 오늘의 한마디라는 게 나와요. 보셨죠? 예, 가급적이면 오늘의 한마디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장채수 여사가 목표를 설정하면 어떻게 된다 한번 했잖아요. 이 단 한마디가 전체 목표에 그걸 갖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의 한마디는 실질적인 100분 강의할 때 첫 번째 소위 말해서 두 발씩이라고 그러죠. 앞에다 액센트를 포커싱을 확 뒀기 때문에 금방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교재를 사용하실 때 오늘의 한마디가 되어 있는 거는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서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 같은 것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되게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면 반드시 목표가 설정되면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추진할 때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바로 장애물 극복 방안에 대한 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상
이 목표가 설정되면 반드시 수행되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LK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을 부닥쳤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더라면 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던 것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것에 있어 장애물이 생겼을 때, 즉 갑자기 다른 어떤 서든 그런 액시던트 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급적이면은 학생들에 있어서 인신적인 그런 부분들, 즉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 신체적인 부분 있잖아요. 되게 이제 보면은 뚱뚱한 학생들이 있고 마른 학생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주제가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렵게 이렇게 다가오거나 기분이 언짢게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는가 피지컬한 어피어런스라고 보는데,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급적 언급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교재상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건강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어떤 학생의 신체를 갖다 특별히 강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은, 혹시 나중에라도 어디가 강의하실 때 되게 학생들이 예민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학교 가서 있을 때 여학생들은 자식의 체육증이라든지 뭐 기타에 대해서 열등감 내지는 조금 약간 불안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 시험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학생들한테 여쭤봤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반응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다. 또 건강할 때 계단 뭐 등등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좋게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우리 저 소장님께서 슬기롭게 지침을 받구만 이러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타임라인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 제시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죠. 이것을 단기 목표가 됐든 장기 목표가 됐든, 여러분들 모두 뭐 사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되게 보면 그 회사에 어떤 그 목표가 설정되잖아요. 비전이 설정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디서는 정성적인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할 때 이것은 비단 우리가 목표 설정이라는 것이 학습을 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보기에 우선 너무 복잡하면 뭐랄까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목표를 다 써주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들만 딱 해가지고 간결하게 해주면 또, 어제 포스터 만드셨잖아요. 포스터가 나타내는 첫 번째 특징이 뭐죠? 그 포스터만 보면 간결하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차트는 학생들에게 그 시간에 분명히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겠네 하는 것들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13시 50분 어레인지가 지금 됐고요.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에 음악을 들려드린다는 거. 제가 시간을 맞춘다고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선생님입니다. 모두 다. 앞으로 이제 가셔서 교수요원이 되셨을 때 목표는 우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목표는 구체적이고 또 하나 실천 가능해야 된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있고, 아까 말씀 나왔어요. 계획은 수정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수정 가능하죠. 수정 가능할 때 뭐에 했을 때 수정 가능하죠? 뭐에 답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장애인이 나타났을 때 수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또 목표를 단지 세웠다 해서 그거를 꼭 실천하려고 막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거기에 매여서 구속력을 갖잖아요. 그럼 실천하는데 사실은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두 번째 수업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리플렉션에서 항상 이렇게 설명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피드백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소감을 한 번씩
시간은 지금 이게 좀 딜레이 됐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소감을 10초씩만 말씀해주세요. 소감을 네. 저는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제를 가지고 내부를 연구하면서 좀 시간 계획을 활용을 못했다는 게 있고요. 특히 뭐 중학생들의 많은 일이 어느 생각이 안 나서 돌발적인 저 질문에 상당히 당황을 했던. 네, 알겠습니다. 다음. 5사람이 해야 될 걸 4사람이 하다 보니까 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나 이런 안되는 부족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같은 설명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목표에서 마지막에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교수님이 짚어주신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일치하거든요. 네. 회의될 때 때문에. 네. 자, 학생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네. 예, 소감이 어땠어요? 역시 마찬가지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한 3분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말씀해 보시죠. 어때요, 선생님부터? 예, 김만호 학생. 선생님들이 어느 부사가 청소년들 수준에 맞게 어느 부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거 아,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통상 우리는 교수 용어라고 그러죠. 교수 용어. 선생님이 쓰는 말, 그것을 교수 용어로 하는데 교수 용어는 뭐로 해야 된다? 학습제. 교수 용어. 표준어로 해야 된다. 알아듣기 쉽게. 표준적 표준어로 해야 된다. 표준어라는 것은 사회적 서울 중심의 뭐 등등.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준에서 할 때 표준어로 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말을 써야 된다? 예, 경어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대,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경어를 쓰십니다. 좋은 지적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쓰실 때는 경어를 쓰시고 표준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학생? 예. 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희들 교육을 받아보면은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무엇을 도와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부분들이죠. 그걸 갖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무슨 시스템이라고 했죠? 목표 세웠을 때 지원 시스템.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이 목표를 세우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라는 그런 비단 이거는 목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항상 그래서 선생님은 티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퍼실리테이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현재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시기적인 시대적인 변화, 4차 산업혁명 시기 같은 이럴 때는 선생님은 지시, 통솔, 리더, 물론 리더지만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네. 효과적인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법이 스마트 기법이라든가 기법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도표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교재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쪽 뒤에 보면 도전과 있잖아요. 예, 변화 도전. 거기 보면 이제 활동지라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교재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사실 실제 수업할 때 충분히 핸드아웃을 나눠주고 조사하고 도표화시킬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조사한 걸 갖다가 다시 붙여서 활용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한 5분 지났네요. 그래도 10분은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수고하신 B조 박수 드리고요.